예,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자연사박물관. 예, 오늘은 저희가 청와대 앞에 나왔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오늘 탈북자 강제 북송반대, 중국의 우리 탈북자들 강제 북송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변 등 40여 인권단체가 북한 인권 정상회담 의제와 재촉구 결의문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 결의문 낭독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40여 인권단체 전국에서 오신 그 탈북민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지난 3월 22일 청와대 바로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4월 27일 돌아오는 4월 27일 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월 27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할 것을 청원했는데 지난 13일 통일부 장관을 통하여 청와대는 애매하게 거절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4일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하기에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해왔고 어느 국가에서도 규탄해왔고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즉 COI는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은 현대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여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지난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의 제37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 결의도 같은 내용을 촉구하면서 북한 정권이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함에 따라 북한 주민의 절반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앞선 1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 인권 관련 논의가 포함돼야 한다 라고 강조했고 실제로 과거 동서독 분단 시 서독 폴 수상은 1987년 9월 동독 호네커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동독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절체절명의 아래 북한 인권 문제를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재차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첫째, 2013년 10월 8일부터 갇혀있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자국민 6명을 즉각 석방할 것. 두 번째,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할 것. 세 번째, 중국에 대한 강제 송환 요구를 금지하고 송환된 탈북민들에 대한 잔인한 처벌을 중지할 것. 넷째, 6.25 전쟁 당시 억류된 8만여 명의 국군 포로 중 남아있는 분들의 생사 확인과 그 송환을 속히 실시할 것. 다섯 번째, 6.25 전쟁 기간 납치된 9만여 명의 민간인 및 그 이후 탈기, 어부, 납치 등 전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실시할 것. 여섯째,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실시할 것. 우리는 이벤트성의 상봉 행사를 개인히 반대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산가족이 자유로이 상봉할 수 있고 왕래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가지 저희 결의문을 낭독을 했고 이어서 이 자리에는 이 북한에 계신 2,400만 북한 주민의 해방을 갈망하는 많은 탈북민들, 탈북난민들, 애국단체, 애국시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선 그 중에 우리가 아닌 탈북민으로서 지금 거의 암에 걸려서 말기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 방송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성민 대표께 마이크를 남겼습니다. 우리 김성민 대표 어디 계십니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항암 치료 중인데 목소리가 좀 안 좋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코너로 몰아붙였던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 문 앞에까지 몰아갔던 김정은이 갑자기 평화 애호가로 등장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악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너무 분노하고 격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서 김태훈 상임대표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제안, 반드시 현 대한민국 집권자가 김정은을 만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상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끌려가도 시원치 않을 김정은이 그나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과 마주 앉았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동시에 혹은 우선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처 깊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걸 명심하고 반드시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기한 6가지 문안에 대해서 반드시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우리 탈북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아프면 앓다가 죽는 날까지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겠다는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항암 치료 중에 언제 생명의 경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성민 대표 정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역시 탈북민께 마이크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에서 탈북 같은 가족이 아버지가 지금 중국에서 당국에 구금이 돼서 언제 북송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경각 지역에 있는 우리 탈북 난민이 가족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저기 앞에 하시고 우리 박 선생님 이리 오실까요? 이리 오시죠. 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5년 전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도착했고요. 24년 동안 그 땅에서 살면서 화재 나면 자기 목숨보다 독재자들이 초상화를 먼저 구하다 죽어야 했고, 그런 사람들은 충성심이 높다고 기록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한심한 국가에서 태어난 걸 한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북한 브로커하고 통화했는데요. 그 사람은 중국 핸드폰으로 이렇게 소식통, 국제 뉴스랑 많이 들으니까 절망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독재자를 정권을 인정해 주냐고, 왜 국제사회가 달라붙어 그 김정은 하나 못 죽여서 독재자를 인정하면 북한 사람들은 한세기 군 70년간 독재자들 밑에서 신음하며 살았는데 이제 또 언제까지 그 해방에서 벗어못 나고 살아야 되냐고 절망에 빠져 있다고 저희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 자유를 맛본 먼저 선배로서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제가 부끄럽지 않게 여기서 저도 투쟁했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다고 말할 수 있게 당당하게 앞에 나설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은 중국의 감옥에서 2년씩 갇혀서 폐암, 자궁수술 안 아픈 사람 없이 그렇게 인권유린 당하며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속방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짜 평화에 속아서 김정은이 손만 잡아주고 김정은이 말만 들어주고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제발 김정은이 평화에 속지 말고 북한 인권과 탈북자들의 인권에도 좀 관심 가져줄 것을 여기 청와대 앞에서 촉구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말 잘 못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 중국에 있는 갇혀있는 11살짜리 애도 있고요. 2년 동안 그 안에서 공부도 못하고 17살 학생도 몇 명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라고 맨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이라면 그 감옥 안에 2년 세월 갇혀두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석방 척구도 하지 않고 그냥 김정은한테만 매달리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석방을 위해서 정부가 김정은 정상회담보다도 그 사람들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정말로 함성도 지르고 싶지만은 이 자리가 기자회견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우리 이재춘 대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들으란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김정은이가 들어야 되고 우리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야 됩니다. 왜 제가 문재인을 뺐느냐 하면은 여기 우리 김태훈 대표께서 잘 아시지만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든지 북한의 저 인권 탄압하는 독재 세습 왕조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이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지 저들이 북한 인권을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는 문재인이 안 들어도 돼요. 우리 국민들이 듣고 김정은자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북한의 김정은 저 세습 독재 저 전체주의 체제가 살아있는 한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은 북한이 끝까지 이 북한 인권을 무시하고 핵을 고집하고 2,400만 명의 우리 북한 동포들을 노예로 삼겠다. 이런 정책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자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함성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과 또 우리 북한 이 억류된 것과 마찬가지의 2,400만 동포들 그들을 위해서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저분들이 그대로 노예 생활하는 것을 그냥 뒷짐지고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정의를 향한 것이고 이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계신 2,400만 동포들 그리고 한국에 넘어오신 3만 명 이상의 동포들 앞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이 투쟁이 바로 그 날을 앞당기는 그러한 투쟁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 대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역시 탈북민으로서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무수한 고난을 겪으신 우리 지연아 선생님께 마이크. 안녕하세요. 탈북자 지연아입니다. 네, 저는 이제 탈북을 해서 세 차례 강제 북송 당하고, 네, 또 감옥에도 갔다 오고, 네 차례 탈북을 했습니다. 북송이라는 것은 죽이는 목숨을 그냥 내놓는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그 강제 북송 문제에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북한의 영토와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저 탈북자들은 국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제 법을 어긴 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은 이 법을 어긴 사람이 또다시 이제 살인자, 350만 명을 살인한 집단 학살한, 우린 집단 학살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 350만 명이 아사를 했는데 이것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원을 포함하지 않은 인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백만 명을 집단 학살한, 대량 학살한 살인자를 지금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얼토당토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에 이제 오는 즉시 살인자기 때문에 이제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살인자와 같이 손을 잡자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이제 이 나라를 그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에 갖다 바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32,000명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또 25만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 땅에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탈북 여성들은 이 시간도 인신매매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송 당하고 있지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우리 국민인,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저 중국 땅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그리고 북송 위기에 놓여져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관심해 주시고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 단 하나도 없는데도 예를 들어 만약 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 또 중국의 탈북자 인권 문제를 꼭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이 아주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대 트루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조평세 군을 이 자리에 좀 모시겠어요. 우리 젊은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과를 공부하고 있는 조평세입니다. 제가 북한학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다고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아니라 그것은 항복선언입니다. 대한민국을 버리고 김정은 정권과 함께 하겠다는, 그리고 여기 계신 탈북자님들 그리고 북한 인권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유일하게 북한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북한 인권 문제를 그쪽에서 의제에 올려놓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은커녕 북한 핵 문제도 확실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민족이라는 환상 아래 민족 간의 무슨 화합, 화해, 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노예의 굴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고 분명히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핵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만 북한의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나치의 항거에서 싸웠던 그리고 결국 처형당했던 어떤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독일 시민들에게 죽기 전에 했던 말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무관심을 찢어버리십시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제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3만 명에 가까운 증인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평세 군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금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남한의 기관이 바로 옛날에는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대북정보를 입수해서 대북 전략을 세우고, 그런데 지금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국정원을 이끌었던 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 염동재 박사님, 국정원 1차장을 역임하신 우리 염동재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8년 전 독일이 통일됐을 적에 바로 독일에 근무하면서 독일의 통일 현장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바로 서독의 대동독 정책, 내독 정책이라 합니다만, 서독의 내독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분단으로 고통받는 서독 사람들, 분단으로 고통받고 공산체제에서 고통받는 동독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서독의 내독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목표를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결과 바로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 많은 동독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서독 사람들이 바로 동독 주민들의 인권 문제, 안위 문제를 걱정할 적에 자기들이 큰 용기를 얻고 큰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바로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요. 우리 동포 형제의 문제요. 바로 통일의 문제입니다. 독일 경우에도 서독 경우에 동독에 제기할 것은 당당하게 제기하고 촉구해 나가서, 그래서 결국 통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북한에 굽신거리면서 북한이 해달라는 대로 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만 해주고 그래갖고 통일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는 바로 북한의 변화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바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동재 교수님, 네, 전 국정원 차장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엔 역시 탈북민으로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허광일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입니다. 오늘 탈북자 인권 문제는 불과 분리적으로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괴멸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은 지금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일고 이언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특히 곧바로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 해결에서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오직 죽어가는 김정은 정권 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은 정말 95년도 고난이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먼저 정상회담을 구걸했는데 왜 문재인 정권이 지금에 와서 김정은 정권의 평화를 구걸하고 핵 문제를 구걸해야 됩니까? 정정당당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운다면 북한 인권 문제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질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3만여 탈북자들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김정은 정권 붕괴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적은 힘이나마 적극 기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탈북민이면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허광일 위원장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결국에는 인권 문제는 또 법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인권 통일 변호사 모임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우리 여성 변호사로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윤숙 변호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현 정부가 존경에 맞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는 인권을 정말로 중요시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주민은 인권이 없는 겁니까? 탈북민은 인권이 부정돼야 되는 겁니까?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현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 정권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반국가 단체의 폭정 하에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그 대다수의 주민들은 가난한 생활과 어려운 생활 그리고 인권 침해를 정말로 수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반국가 단체의 수계와 만나가지고 수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얘기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탈북민의 8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삶이 어려워서 탈북을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붙잡혀서 북한으로 송환이 됩니다. 그러면 강제 낙태를 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져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탈북민의 인권은 없는 겁니까?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북한 인권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 안에 있는 북한 인권, 이거는 우리나라의 인권이에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당연히 의제에 포함시켜주기를 요청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현 정부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것이 헌법상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현 정부의 의무이고 책임임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항상 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일주 박사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발 제 예상이 틀려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언급을 하면서 앞에 조건을 붙인 것 기억하실 거예요. 군사적 위협이 제거가 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되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 위협이 제거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요?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한미 동맹을 파기하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체제 안전을 보장하라. 세습 정권, 김정은 정권 마르고 닳도록 서방이 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은 비핵화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문제고 방법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 국무부에서 이번에 여기에 다시 한번 시리아의 북한이 실망, 발견됐다고 절망을 하게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될 것입니다. 예. 북한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보도 세습 문제요, 노동신문에서 핵의 문제요, 시리아의 자기들이 그리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연관됐다고 저 사람들이 아예 진정으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를 모르겠어요. 받아줘야만 됩니다. 무슨 문제냐? 좋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권 오늘은 문제도 북한 인권 여기에 포함을 문제를 시키겠다고 탈북자들 강제 한다면 반대 그나마 집회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탈북자 강제 제의를 반대 조금이라도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그 즉시 김정은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인권 문제를 과연 의제로 포함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제가 예상이 빗나가서 좀 팽팽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제가 여기저기 기고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많은 기고들이 다 거짓말이 될지라도 저는 정말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죄송합니다만 현재 뭐 평화협정 이 맺는다 순간 그러고 이 입장에서 DMZ 때에서 순간에서 볼 때 중화기를 절대로 철수시킨다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그 기사에 않을 것 나오더라고요. 같습니다. 그거 저는 이게 용기 제발 이청권한테 부탁합니다. 용기 있으면 하라고 나가니 김정인에게 속지 말아라. 절대로 김정은에게 뉴스 보니까 뭐 속지 트럼프 말고 그래서 올바른 길을, 평화협정 얘기 뭐 올바른 저쪽 정치의 뉴스 길로 나왔다고 가라 그러시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미국은 당근을 던지고 있지만 채찍도 같이 세게 때려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택시를 공격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온 3만여 그때 명의 얘기했죠. 소국민들 그 대표들이 미국하고 많이 북한이 와서 회담하기 전에 그러면은 트럼프가 우리 하는 이해란 얘기가 박사, 온갖 미사일을 다 탈북 여성 박사 그렇게 해서 울란바토르로 오라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러네. 예. 그리고 그 시리아에 때린 데를 또 폭격했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그거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처럼 시리아 애들이 시설을 남북 뺐거든요. 협상할 바에는 그래서 빼서 미국에 폭격한 48년도에 다음에 이미 할수 가니까 있었죠. 다시 시설을 갖다 놓았단 53년도에 말이에요. 이미 그거 보고 끝날 수 때린 거지. 있었던 시간차 공격을 했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시간 그동안 정도 왜 기나긴 세월을 나머지 시설까지 다 분단되어서 파괴해버린 거죠.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왔겠습니까? 시리아랑 바로 멘붕에 북한은 빠졌을 거예요. 공산 왕조 체제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금 그 계속 지금 올라오는 게 그 드루킹하고 공산 제 지역이기 스위트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북한 계속 시민들에게는 기사가 인권이 올라오더라고요. 없고 제 다음 주 대한민국 방송에 국민들은 그거를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약간 좀 존엄과 특집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이 누릴 수 있는 예수와 나라이기 한국과의 때문에 인연은 깊지. 우리가 예전에 임지면하게 그동안 그 주동생이 고통스러운 있고 시간을 살아온 사실 겁니다. 그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 살인마, 갈등의 그 근본 대한민국의 부분은 장병 예수가 있습니다. 49명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닷속에 있는데 야, 난 침몰시킨 드루킹이 그런 걸 얘기할 줄은 살인마입니다.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 자기의 이번 주 형과 토요일 2시에 그 고문까지도 비공개 강의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잔인하게 됩니까? 사용한 살인마입니다. 비공개 하죠. 뭐. 그리고 예. 지금 비공개 때는 현재도 조금 세게 하고 우리의 방송 때는 가족들을 조금 덜 세게 정치범으로 하고. 예. 지금 그 잡아서 이번 주 감옥에서 토요일 날 고문하고 2시입니다. 있고 예, 수많은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북한 주민들을 홈페이지에서 채용하고 비공개 있고 강의를 오토 원비어 신청하십시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청 많이 하셔야 지금 되는 게 시간에도 우리가 수많은 다음 사람들이 달 고문으로 5월 치고하고 16일 날 있습니다. 반중 이런 국제 세미나를 합니다. 살인마에게 돈이 없어요. 아무런 돈을 좀 모아야 재판도 되니까 없이 좀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죄부를 준다는 일은
있을 수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없는 근데 일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나랑 마음속에 되게 비슷하네. 양심이 있고 나랑 되게 인간으로서의 비슷하네. 딱 존엄이 자기가 때문에 있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우리가 거지. 사람이라는 것을 걔도 분명히 나를 참 일찍 자각한다면 알았다면 김정은이 문재인 지지 27일 날 내려올 때 그렇겠지. 그냥 살려서 걔도 나중에 돌려버리면 안 돌아서는 된다는 건데, 사실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선언한 정치가 희생당한 가족들은 건데 판문점으로 달려가서 아쉬운 김정은을 부분이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탈북자들도 애들이 김정은이 내려놔라. 우리 정치에 탈북자 가까이 가족들을 가면 안 됩니다. 정치범 시험소에서 선방하지 가까이 않고 국군 박사님 포로들을 일단 조금 돌려보내지 이따가 하고 않고 지금 저기 또 불법적으로 강연 한번 납치한 듣고 하시죠. 납북자 가족들을 저는 돌려보내지 않는 한 김정은은 27일 날 무사히 평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자들에게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뭔데? 우리 국민의 원한을 이렇게 마음대로 깔아뭉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용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김정은이 올 테면 오라고 해요. 우리는 김정은을 무조건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해란 박사님 아주 감정이 복받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납치된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1969년 카알기 납북 사건에 그 대표가 와 계십니다. 우리 황인철 대표께 마이크를 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69년 카알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는 곧 대한민국의 인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MBC PD인 저희 아버지는 출장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납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4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북한 인권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북한 인권 문제가 곧 대한민국 인권임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들어가고 납치 문제,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바른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활발하게 하시는 우리 박윤환 교수님께 잠깐 마이크를 예, 저는 방금 소개받았습니다만 평범한 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위는 여기 매스컴 언론 종사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좀 알자,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잘 아시죠?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번 연결을 시켜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도 탈북민, 특히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아주 비참한 증언, 일본군 위안부보다 훨씬 참혹한 증언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 증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군 위안부는 70년, 80년 전에 전쟁 중에 일본군이 저지른 반인도적 여성 범죄지요. 70년,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탈북민 여성들이 중국에 잡혀 있다가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가는 그 과정과 그 이후 과정을 지켜보면은 일본군 위안부 못지않게 오히려 더 가혹하게 인간적인 취급을 못 받고 심지어 맞아 죽고 빨가벗겨서 두들겨 맞고 굶겨 죽고 애도 낙태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죽는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될 때 인권은 일본군이 70년, 80년 전에 저지른 위안부보다
오히려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입니다.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가혹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70년, 80년도 더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일본만 보면은 눈을 부릅뜨고 일본이 사죄하라 하면서 지금 또 그러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 언론 매스컴도 박수 치지요. 그런데 왜 북한 탈북민들이, 탈북 여성들이 70~80%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끌려갈 때는 아무도 보도도 하지 않고 항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70년, 80년 된 과거 일제 위안부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탈북민들의 가혹한 인권 문제를 우리 정부는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는 안 됩니까? 그럼 기자회견이니까 구호는 생략하고 대신 주장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시진핑은 기본적으로 탈북민들을 북한에 보내면 안 됩니다. 시진핑은 탈북민을 북한에 보내는 걸 중지하고 시진핑은 덧붙여서 미세먼지도 중단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사는 우리 젊은 부모들은 최소한 미세먼지 갖고도 시진핑한테 항의를 겸해서 할 때 탈북민의 인권 문제도 꼭 겸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 대표로 계시는 우리 박인환 교수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북한 인권에 전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평범한 시민이면서도 시민단체를 이끌고 경기도 안성에서 오신 또 우리 권정철 우리 대표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계신가요? 예, 저 경기도 안성 일죽에서까지 이렇게 계신데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통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탈북민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도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지 않으면 국경 수비대조차도 초를 내려놓고 그러고 넘어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모두 감명을 받았고 비록 시골사는 저로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한두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예정된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규호 목사님께 마이크를. 예, 북한 억류자 석방촉구 시민단체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고 선민네트워크 대표인 김규호 목사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기 선교사님 등 우리 탈북민, 우리 대한민국 국적자 포함해서 6명이 지금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에 대해서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그 대통령의 임무를 방기하고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또한 북한 눈치 보면서
말 한마디 못한다면 이것은 굴종 협상이요, 저자세 협상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할 일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리 국민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가 지금 자신들의 그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억류자 석방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이번 정상회담 때 우리 억류자 석방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온다면 그는 대통령의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탄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의 우리 국민이라도 그들을 대한민국 부모로 돌려보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 것입니다. 인권 대통령이면 인권 대통령의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사이비 인권 대통령입니다. 사이비 인권 변호사입니다. 국민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6명의 우리 억류자 또한 납북자들 생사 확인, 국군포로 생사 확인 돌아가셨으면 유해라도 송환받도록 강경하게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김기호 목사님 선민의 토크 대표로서 아주 후련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한 분이 계시지 않으면은 오늘 기자회견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번 이제 4월 27일인데 다음번 수요일이 4월 25일입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 애국시민, 인권 대표님들과 또 끝난 다음에 저 앞에 있는 사랑채에서 또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오라고 해서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북한 인권,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8천만이 살 길은 북한 인권이다 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취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여기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안건들이 지금 뭉쳐 있어가지고 저 옆에서는 지금 또 잠깐 저 옆으로 가실까요? 예. 지금 북한 인권도 지금 문제고, 지금 댓글 공작, 아이고 여기서는 댓글 공작 여기 누굽니까 이거? 예. 대선 불법 댓글 공작 전면 수사라. 또 기자가 이거 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가까이 가시죠. 뒤로 좀 가주세요. 이게 어느 당이니? 바른미래당입니다. 예. 안 들린다.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과 수사 미팅과 지연, 수송 방관을 공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청와대에 와서 청와대에 있습니다. 청와대 변호는 민정 비서관을 자, 일단은 그 문재인 정권의 이런 댓글 공작, 여론 조작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란 박사님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이란 박사님,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시네. 예. 아니 그 저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뭐 좋은 성과가 있습니까? 예, 뭐 좋은 성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국무부 예. 차관보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미팅을 했어요. 아, 미 국무부 차관보하고 미팅을 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예. 꼭 그 미국 회담에 예. 그 상정해야 된다 예, 예.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중국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이 되지 않도록 미 국무부가 그 압박을 좀 해야 된다. 미국이 압박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효력을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국무부가 중국에 이제 그 건의를 했고 중국에서 최근에 체포됐던 30명 탈북자를 다 석방시켰다는 그 소식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한 게 뭐 효력을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헛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은 분위기가 그래요. 옛날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완벽하며 되돌릴 수 없는 그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 왜 단계적 협상? 이런 거 절대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단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비핵화, 그 조기영과 소훈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특사단이 얘기하는 이 비핵화는 상당히 서로가 다 각자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다 철수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북한에 있는 핵 무기들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이런 그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근데 김정은이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아예 틀려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심부름을 하는 정우영 이분들을 아주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또 전달을 해서 이게 지금 쌍방간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위험한 것은 지금 문재인이 이번에 4.27 회담에서 지금 누구 맘대로 정전협정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쉽게 정전협정 체결할 바에는 6.25 전쟁은 뭐하러 하고 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할 때 이미 포기하고 좌우합작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국민들이 단단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이제 정말 진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30분 그 탈북자 지금 중국에서 계시던 30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석방을 됐는데 석방돼가지고 한국으로 옵니까? 한국으로 와야지 그게 마무리되는 건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뭐 이쪽에 다 손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오게 될지 아니면 미국으로 뭐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도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압박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꼭 넣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계속 이제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큰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30여 명의 그 탈북 탈북자분들이 이렇게 강제 북송에서 풀려났다는 게 저는 천만다행입니다.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절대로 강제 북송이 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저 박사님 박사님 일단 저 청와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는데 그래? 그 지난번에 우리 그 탈북자들 중국에 계시던 분들 30분 강제 북송 이제 중국이 풀었답니다. 조금 전에 이란 박사님이 강제 북송을 풀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강제 북송 시키려고 했는데 잡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취소했다는 거죠.
예. 아이고 참 그리고 참 어쨌든 간에 그 국민들이 막 떠들고 하니까 그 많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저희도 방송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방송을 뭐 몇 차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팬들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 청와대는 지금 드루킹문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야. 예.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것까지 했다가는 벌집 쓰시니까 지금 예. 다 물러서고 있는 거겠죠 지금. 예, 그러겠죠. 그뭐 평화협정 맺고 저 중화기 철수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 돈 들어서 어떻게 해요? 누가 돈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김정은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꾸 거기 초점을 맞추려 하는데 그거 아니니까 그래. 예. 미국이 원하는 조건은 뭐냐?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무조건적인 비핵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김정은이 그걸 받아들여서 무조건 그냥 빨개 벗고 항복하느냐 아니면 개기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봤을 때는 완전 무장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무장 해제 안 하고 김정은이가 빨가 벗고 나오면 어쩌면? 그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안 그럴 거라고. 불가능해요. 김정은이 빨가 벗고 나오면 고추가 없을 거는 살이 쪄가지고 사슬에 묻혀 있겠죠. 잘 찾아봐야지. 예. 아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저기 오렌지 팩토리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오렌지 팩토리라는 국내 기업이 있는데 되게 이게 옷이 쌉니다. 싼데 매출이 1,500억인데 문재인 정권이 4억 원을 그 신용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4억 원을 신용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회사가 부도나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오렌지 팩토리라는 회사를 살리자고 지금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금요일 경에는 오렌지 팩토리의 그 공장에 가서 그러니까 매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려고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결과가 안 나왔어요. 내일 알려준다고 하니까 내일 홈페이지에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금요일 몇 시에 어디서 하겠다, 오렌지 팩토리 어느 매장에서 하겠다 뭐 이런 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기 오렌지 팩토리라는 회사가 되게 옷을 저렴하게 잘 만드는데 이 회사가 중국에 넘어가 버리면은 거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류 창고들이 전부 다 중국 기업들의 소속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업하다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유통망을 뺏기는 거예요. 유통망을 빼앗기면은 중국 제품을 우리나라에 진출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고도고로 바꿔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국의 이 한류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을 많이 지금 대거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지분을. 그런 다음에 한류의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중국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깔아놓은 길을 중국 제품들이 지금 그 길을 이용해서 그리고 지금 뭐 제품 판매할 때도 보면은 중국 회사인데 한국 제품인 척하고 파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이라고 사는데 원래는 중국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짝퉁을 하다가 그거에 다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중소기업들 한국 기업들을 하나하나 사서 자기 쪽으로 흡수하면서 지금 그 거꾸로 이제 한국 쪽에다가 OEM을 좀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쪽 시장을 진출하고 중국 시장도 지금 공략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자학을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탈원전 한다고 했는데 벌써 그 탈원전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중국이 벌써 대주주가 됐더라고요.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되게 기술 뺏어 먹고 그거 아마 기술 탈탈 털었고 그 기업은 버릴 거예요. 뭐 그러겠죠.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탈원전 원전을 해체하면서 그 한국의 원전의 노하우가 전부 다 중국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조립을 할 수 있다면 해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반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체 기술 또한 우리가 절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했냐? 태양광 발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태양광 발전도 그 문재인 그 친이대들 과거에 저기 민주당, 뭐 열린우리당 이런 쪽에서 정치를 했던 정치인들이 그거를 또 해먹고 있더라고요. 주로 임종석이네. 그쪽 동네 애들이 지금 해먹고 있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랑 꼼짝꼼짝 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조 무너뜨리고 중국 태양광으로 발전시켜주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무역이 아니라 악행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촉진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시설을 전부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을 한다고 하니까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지금 갑자기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 업체들 전부 다 중국이 다 사갈 거야 아닙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은 자기가 사가고 사가봐야 어차피 기술 뺏어 먹고 다 버릴 겁니다. 쌍용자동차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중국인들이 인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이 살아나지는 않아요. 결국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중국 애들의 그런 거액을 제한하는 그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자국의 그 산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렇게 중국에서 유혹을 해도 어지간해갖고는 절대 안 팝니다. 그냥 그 기술 안고 늙어 죽어버려요. 절대 중국한테 안 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온 천지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산업 시설들이 다 족족족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오래 끌고 가야 됩니까? 안 되죠. 이번에 뭐 드루킹 사태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사건 앞으로 계속 터질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자꾸 나가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사건은 앞으로 계속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런 악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쪽에서도 지금 이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후보가 나와준다면 가속화 되겠죠. 그런 후보는 어떻게 친미 친중입니까? 어떤 후보가 나와야 됩니까? 반중 친미를 해야죠. 친미 반중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그건 내가 여러 루트로 다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반중 친미 아니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반중 친미 아니면 미국은 파트너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음 달 5월 16일 날 중국의 패권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이라는 그 국제 반중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5월 16일 수요일 2시 광화문의 프레스센터 20층입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그 비공개 강의 때 뭐 드루킹, 뭐 예수회,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방송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테니까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 치시면 나오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2시입니다. 좀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반중 집회, 반중 세미나 하는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끝으로 또 하는 얘기지만은 저 동네에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집이 어디죠? 저 근처 어디에 있어요? 그래요? 파란색 집인데 저거 바꾸는 건 되게 쉬워요. 정말 쉽다니까. 쉬운데 문제는 대처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후보가 없다는 거죠. 대처할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나라에 생각이 있는 뭐 모르겠어요, 뭐 야심이 있는 정치인은 빨리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집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서울시에다가 사드 배치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미국이 좀 흔들립니까? 미국의 마음은 바뀔 수 있는데 중국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몰라. 그래가지고 뭐 알아서 잘 하시라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그럼 사드 서울에다 사드 배치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려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응원합니다. 사드 배치해 주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이건가? 사랑한다는 이거 아닙니까? 이건가? 뭐 어떻게 됐든 알아서. 저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사드 배치해 주세요. 서울 사람도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 됐으니까 서울 사람이 먼저다. 우리도 사드 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잘해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내일 한번 저녁에 홈페이지 보시면은 그 금요일 날 오렌지 팩토리에서 그걸 하는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내일 저녁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기업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려야 되고
바빠요 지금. 바쁘죠. 반중 집회도 해야 되고 반중 세미나도 해야 되고 엄청 바쁩니다 지금. 예. 요즘 낮 12시에 일어나. 맨날 네. 새벽까지 일어나요. 요즘 저희도 완전 탈진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정인 박사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실 겁니다. 예. 왜 나한테 떠밀는데? 저는 쉬려고. 나는 좀 쉬어야 돼. 예. 그리고 저기 잠시만요. 저기 잠시만요. 이거 지금 특이한 걸 하고 계신데 뭡니까 이게? 예. 중국에서 예. 강제로 생체 장기 적출을 아, 하고 예. 중국에서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장기 적출의 최대 고객이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그 장기 적출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탈북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위구르인들이나 티베트인들처럼 소수민족이지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장기 적출의 큰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팔운공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50% 이상의 그런 강제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엄밀하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만들지 않아서 살인하는 것에 우리 국민들을 대거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가 바뀌어도 무파든 좌파든 바뀌지 않아도 정책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자료를 복사해서 갖고 와서 좀 나눠드립니다. 이거 저 알아요. 이거 킬고 전 캐나다 총국 국무장관인가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원래 2011인가 2012년도에 그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프레스 센터에서 그 인체 장기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이슈를 하려고 했는데 그 프레스 센터 원래 빌려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 당일날 갑자기 그게 프레스 그 세미나가 취소가 되면서 이 사람이 그 장소를 쓰지 못해가지고 그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네, 길거리에서. 그때 그 박원순 시장이 약간 마사지를 한 것 같은데 원래 같이 나오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어디 간 줄 아세요? 어디 갔어요? 그 혹시 장혜모 감독 아세요? 중국에? 그 사람 만나러 갔어. 한류 영화를 중국에 퍼뜨린다. 그래서 중국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국 인권을 팔아먹은 거죠. 난 그래도 박원순 시장 이번에 사드 배치를 서울에 한다 그러면은 지지해 줄 수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 사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그러니까 뭐 잘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국의 중국의 인권 유린이 아주 심각한 게 이 중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 지금 그 인신 매매를 하고 이 장기 적출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국인들이 또 이렇게 최대 수요자고 또 인육도 지금 먹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 여러분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신 앞에 벌 받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분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좀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규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는 정부가 만드는 그런 제품들은 불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김문수 서울시장이 후보님께서 오신다 그래서요. 이거 원래 박원순 시장이 8년 동안 서울시장 하시면서 잘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김문수 시장님께서는 시장님 되시면 이런 거를 좀 시정하실 수 있는가 해서 조금 요목조목 자료를 좀 준비해 갖고 왔는데 오늘 왜 안 나오셨네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좀 우리가 전달해 드릴게요. 잘 정리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거 아까 김정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8선 아티 국무장관이신데요. 이분들이 중국 공산당의 불법 장기 적출 매매 실태 폭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고 그다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고 또 하기로 그렇게 약속은 했었는데 갑자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고 박원순 시장은 그 5분도 시간을 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취소하셨는데 그날 바로 뭐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 영화를 찍는 상업 영화를 찍는 장예모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조사해 보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요 서울시에서 영화를 찍은다 그러면 서울시가 적극 혼하겠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서울시장은 정말 인권을 원하는 건지 공산당을 찬양하는 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서울시장이 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시장님께서 되신다면 이 부분은 바로 잡으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게 좀 명확해야지 정권을 바꾸는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조사해 보니까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김문수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현재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왔대요 한국에.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경상도에 그 주소지가 있지만 서울시장으로 후보가 나오셨다 그러는데 박원순 시장이 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알려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해 보시고 바꿀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오늘 안 보이셔서 의정을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션인 예술단이 2016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KBS 홀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국 대사관에 그것도 정식 대사관에서 했는지도 알 수 없는 3등 서기관에 사인도 없는 그런 압력 팩스 2장으로 인해서 KBS 공연이 취소가 됐고 그래서 수천 명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 션인 예술단 공연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거는 평화 시기에 뭐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식민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 주권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문수 서울시장님께 후보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걸 좀 검토하셔서 바로잡으실 의사가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그 말씀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우리 탈북 난민들을 중국 공산당이 강제 소환할 때 우리 문재인 인권 대통령님께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또 거꾸로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박해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것도 중국 동포들이죠. 와서 보호해달라고 할 때 한국에 아시아 최초 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강제 소환 10명 했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금도 아직도 32명의 이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강제 소환하고 있는 요 내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기 얼마 전에 2016년도인가요? 거기에는 시리아 난민 697명은 인도적 체류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 우리 중국 동포 동북 삼성에서 온 32명 거기에 중국 한족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18년째 인도적 체류를 해주지 않아서 항상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의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는데 오늘도 뵐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신 방송으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있습니까? 저는 5학년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는 요 편지가 너무 애절해서 무슨 뭐 중국의 그 식민지도 아닌데요. 미국의 션인 공연을 보고 싶은 3학년짜리 어린 아이 편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선인 공연을 KBS 홀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께. 저는 서울 상암초등학교 3학년 5반 강한민입니다. 저는 션인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미리 비용을 모아두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왜 볼 수 없는 건가요? 1년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저는 션인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지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셔닝 공연을 보고 나서 지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왜 KBS 홀에서의 셔닝 공연 일정이 취소가 됐나요? 전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셔닝 공연이 좋습니다. 셔닝 공연을 KBS 홀에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16년 4월 11일 강한민 올림인데요. 그 아이가 1년 동안 공연을 보기 위해서 용돈 모아서 공연 날짜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중국 대사관의 압력으로 이 공연이 취소됐다는 게 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통신위원회 또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이 인수위원회 했었잖아요. 거기 가서 다 해봤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이 문화 주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어디에 가서 이 주권이 훼손이 돌아올지에 대해서 저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들고 누구 좀 관심 있는 분들 좀 보시고 각자의 그 직업 속에서 이것 좀 바로 잡아 주시면 안 되겠는가. 이 대한민국 국민의 어린 아이의 간절한 소망,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 그쵸? 다른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페라 보고 싶으면 오페라 보고 싶고 자유민주 국가인데, 그 다음에 팝송 듣고 싶으면 팝송 들어야 되는데 왜 중국 대사관이 검열해서 맞지 않는 공연을 하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에서까지도 이렇게 공연이 성사가 되지 않아야 되는지, 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국민 여러분, 이거 김문수 후보님 지지층이 있으면은 김문수 후보님한테 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박원순 시장도 도와주면은 그래 우리 지지한다니까. 그러니까 반대편 지지한다니까. 박원순 시장이 왜 하는 게 중국의 개처럼 행동하고 그래요. 그거 똑바로 행동해야지. 그리고 장애물 감독이랑 놀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하고 놀면은 한국 공산당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그래. 우리는 이게 잘 하시라고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5월 16일 날 중국의 패권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5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합니다. 한번 취소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박원순 시장이 그거 취소하면 안 되는데. 그 취소 한번 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짓 하지 않으면 나는 항상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위험해. 위험해. 늘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게 우리 하는 대로 내뚜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야.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인터뷰 한번 하시겠어요?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잠깐 오세요. 가운데 오세요. 자, 이게 뭡니까? 아까 들고 있던데. 이거요? 예. 오늘 제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줄게. 오늘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탈북자 총북 반대 시위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준비해 왔어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그 자리에 있을 때 탈북자 여러분들하고 많은 교수님들 그래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게 시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서 있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어야 자리가 맞나? 막 서 있다가 그래도 중간에 빠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그냥 그래도 계속 듣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약간 눈 글썽거리고 약간 얘기 들으니까 너무 상황이 좀, 제가 원래 평소에도 정치에 좀 관심이 많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도 그렇고 약간 사람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사람이 북한의 인권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행태를 제가 보면서 별로 그렇게 좋아 보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자유 위해 떠났더니 다시 가서 죽으라네. 자유 위해 떠났더니 다시 가서 죽으라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탈북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다시 북한 넘겨져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이번에 탈북하다가 총 맞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청성 동영상이 있었. 되게 그런 일이 흔한데 만약에 그게 문재인이 넘겨준다. 그 사람 100%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 교화서 가가지고 이렇게 굶어 죽거나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런 생각도 했었죠 제가. 예. 아, 참 우리 저 젊은 청년들이 드디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기 개같이 행동하지 말고 저기 사람 먼저라고 했는데 사람 중심이라고 했는데 북한 사람도 사람이고 서울 사람도 사람이니까 서울에도 사드 좀 배치해 주시고요. 우리 탈북자들 강제 복송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패스카마호 그 패스카마호 사건 났을 때 인권 변호사라고 자기가 나서 가지고 다 했는데 왜 지금 그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헌법에 지금 사실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원래 그 좌파들의 특징이 예. 한국인 빼놓고 다 사랑하죠. 원래 그래. 예. 늘 그랬거든. 아까도 시리아 난민 얘기했죠. 예. 내가 시리아 얘기했잖아요. 예. 시리아가 누구랑 관계했어요? 북한이랑 관계했어요. 예. 그 시리아 난민이 아니라 오히려 난민인 척하면서 우리나라 들어서 친북 회귀하는 놈들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막 몇백 명씩 받아들여주고 북한이 싫다고 해서 도망쳐온 남들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적이거든.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 하는 정책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인권 정책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라는 거를 갖다가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북한 헌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 지방 군권 개헌하면은 북한 헌법 되는 거고요. 북한처럼 되는 거고요. 완전히 개판 5분전 되는 거면 저렇게 다 댓글로 조작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방에서 지방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가 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눈 감으면 그거 그냥 개돼지 되는 겁니다. 우리 개돼지 되지 마시고요. 저기 청와대에 있는 저 양반들도 개돼지가 안 되게끔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 악성 댓글을 매크로 돌리듯이 드루킹한테 물어봐야 돼. 조언이 필요해 지금. 드루킹한테 좀 물어볼까요? 예. 댓글을 갖다가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개같이 굴지 말라고 좀 그 청원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드루킹 지금 감옥 갔잖아요. 예. 그 회원들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복수해 이제 복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저쪽에다 이제 전달하라니까 그냥. 예. 청와대 청원에다가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 눈 감지 말아달라고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각하 그 인권에 대해서 눈 감지 말아달라. 개처럼 굴지 말라. 중국의 개처럼 북한의 개처럼 굴지 말라고 청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더 하시고 싶은 어머니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왔어요. 예. 그냥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 좀 많이 비공개 강좌에 신청해 주십시오. 김병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 가시면은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 예수회하고 그런 비밀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돈 모아가지고 5월 16일 날 우리 반중 국제 세미나 해야 됩니다. 그것도 보니까 한 돈 1,000만 원 깨지더라고요. 예. 돈이 엄청 깨집니다. 하여튼 많이 와가지고 자리 좀 꽉꽉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오렌지 팩토리에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섭외 중이니까 목요일 저녁에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할지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오렌지 팩토리도 좀 살려주시고 저희도 살려주시고 대한민국도 살려주시고 탈북자들도 살려주시고 다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룬궁 수련자들 좀 살려주시고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